오늘은 고려 말기의 권문세족, 권신의 대표적 인물인 이이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이님은 과거 시험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고위 관리의 친척 및 인척에게 시험을 생략하고 하급 관직을 주는 제도인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이님은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정객시의 종육품 정객시승을 거쳐 고려 후기의 법률, 송사, 상언을 맡아 하던 전법사의 정사품 전법총랑에 임명되었고 1356년에는 강릉도 존무사가 되어 유인우와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기도 했습니다. 1358년 이이님은 왕명을 드리고 내보내는 중추원의 정삼품 좌부승선에 임명되었고 1359년에는 제1차 홍건적의 침입으로 의주가 함락되자 이이님은 서경존무사에 임명되어 홍건적에 대비하였으며 격퇴하는 데 공을 세우며 홍건적이 평정된 뒤에 이이님은 2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이어 홍건적이 2차로 침입하여 개경을 점령하자 최영, 임견미, 이성계 등과 함께 개경을 수복하여 경성수복공신 중 1등 공신에 책봉되기도 했습니다. 1363년 이이님은 덕훈군이 고려를 침입하자 이 세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 덕훈군은 충선왕의 서자로 승려로 출가하였다가 공민왕 즉위 때 원으로 도망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원나라는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훈군을 새 왕으로 삼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친원 세력인 기철 세력을 제거하자 원한을 품은 기철의 동생 기왕후가 공민왕을 폐위시키려 했던 것이었고 원에서 덕훈군에게 군대를 주어 고려에 보내자 이이님은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윤에 임명되어 병력과 군량 보급을 맡았습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던 그해 12월 병사들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설상가상 작전권과 지휘권도 모두 중앙에서 쥐고 있어 현장의 장수들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의 덕훈군 병력을 공격하라는 작전이 내려오자 이이님은 무리라 판단하고 공민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 작전이 무리임을 깨닫고 철회하게 유도하여 왕명을 받아내는 한편 사령관에게도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격을 주저하도록 설득한 뒤 전달된 왕명을 보여주는 복잡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이님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방법을 구상해 누구의 심기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각자가 스스로 상황을 깨닫고 판단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책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365년 신돈이 고려 개혁의 핵심 인사로 등용되고 전민변정도감을 세우고 이이님을 정치 일선에 내세워 토지개혁, 노비개혁을 혁신할 때 이이님은 최일선에서 소송과 전제개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이님은 공민왕의 최측근으로 북원과의 단교, 기시 일파 숙청, 요동 정벌 등을 추진하며 성균관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신진사대부 육성을 지원했습니다. 1370년 제1차 요동정벌 당시 이이님은 총사령관인 서북면도통사로 참전하여 이성계, 임견미 등과 잠시나마 요동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면서 좌시중을 거쳐 수문화시중까지 올랐으나 이이님이 수문화시중에 오른 지 3달 뒤인 1374년 공민왕은 홍윤에게 시해당하게 되고 이후 이이님은 권신으로 변모합니다. 이이님은 공민왕으로부터 우왕을 부탁받았음을 내세웠고 공민왕의 어머니인 명덕태후와 시중 경복흥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왕 즉위 당시 이이님은 북원과 화친을 맺으려 했으나 조정에서는 명에 빨리 사신을 보내 공민왕의 서거를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이님과 경복흥, 최영 등 보수파와 정도전 등 친명파의 대립이 시작되어 시간이 가는 사이 북원에서 공민왕의 후사로 제3대 시망을 임명하겠다고 선포하자 이이님은 백관을 이끌고 태조 진영 앞에 나아가 우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북원에 글을 올려 우왕의 승계를 알렸고 북원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는데 이 북원의 사신을 맞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고려 조정에서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친명파들은 북원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것조차 반대하였고 상소를 올리고 이이님을 탄핵했으며 종국에는 정책을 추진한 이이님을 죽이라고 주장하자 이이님은 분노하여 이들을 정계에서 숙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상충 등이 옥고를 겪은 뒤 귀양 도중 장독이 올라 죽고 그 외에 정도전과 정몽주를 비롯한 21명의 사대부들이 죽거나 유배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인임은 반대파를 계속해서 숙청해 나가며 최영을 비롯하여 경복궁과 조정 중신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쥔 이인임은 최영을 비롯한 군부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고 왕실 인사들과 경복궁 등의 외척들을 견제, 약화시키면서 독재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때 이인임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측근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바치거나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었고 일가 친척들을 좋은 자리에 넣어주었으며 죄를 지어도 뇌물을 바치면 용서해주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들이 자행되었으며 재판의 판결도 먼저 이인임의 뜻을 묻고 내려졌습니다. 이인임의 측근들은 백성들의 집과 토지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인임의 논밭과 산, 노비는 온 나라에 두루 걸쳐 있었으며 장수와 재상은 모두 이인임의 편이라는 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388년 여문방 일파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관리 조반의 옥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우왕이 최영, 이성계 등과 함께 이인임의 일파들을 숙청합니다. 예상치 못한 최영의 역습에 이인임은 병든 몸을 이끌고 최영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으나 최영은 이인임을 만나주지 않았고 이인임은 이 무진피와 사건으로 인해 권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경하게 여문방과 임견미 등을 숙청한 최영도 이인임에 대해서는 이인임이 사대를 결정하여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공이 가히 허물을 가립니다. 라고 하며 감싸주었고 이인임은 증조부까지 대대로 살았던 경산부로 유배당하는 선에 그치며 그 자제들까지 모두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인임은 유배형에 처해진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지만 사후에도 이인임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흥유신 계열의 관리들은 이인임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윤소종과 오사충은 거듭 장문의 상소를 올려 이인임을 극렬히 비판하며 이인임을 부관참시하고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이인임은 이미 죽었지만 사후에도 수없이 거론되며 이인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인임은 일반적인 권문세족들과는 달리 문무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정치적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공민왕시의 직후에 전국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한편 고려 말에 혼란기에 장기간 실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능력 덕분이었지만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능한 데다 인격의 결함까지 있었던 우왕과 결합하여 고려 멸망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임이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한 결과가 고려를 쇠락시켰고 그 때문에 역성혁명이 일어나 조선이 생기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인임이 저지른 부패와 손실이 아니었다면 요동 정벌이 실제로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인임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는데 이인임은 이성계를 경계했다고 하며 평소에 최영에게도 이성계는 왕이 되려는 사람이다 라며 그는 틀려먹었다고 끊임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를 믿고 있었던 최영은 자신과 이성계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무시했지만 훗날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야심을 드러내자 이때에 이르러 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